오늘 경기는 맨유가 후방 빌드업이 굉장히 불안한 경기였는데, 특히나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선수단의 공백이 있었죠. 수비 라인에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모두 빠졌기 때문에 맥과이어와 린델로프, 그리고 왼쪽에 루크쇼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지만 선발로 나오지 못하면서 달로가 또다시 왼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선에는 브루노 페란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자비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프라인 밑에 쪽으로 빌드업에 능한 선수가 에릭센 한 명이었습니다. 완비사카와 카세미르도 빌드업에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죠. 데야도 발밑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후방에 에릭센 한 명만 빌드업에 능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이 맨유가 빌드업에 정말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맥과이어가 볼을 잡았을 때 세비야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방 압박을 들어오다 보니까 맥과이어가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데야가 볼을 잡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세비야의 선수들이 또 전방으로 계속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데 맥과이어가 중앙에 있었어요. 근데 맥과이어 쪽으로 세비야의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선수도 데야가 맥과이어한테 줄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죠. 근데 데야가 여기서 이 세비야가 압박을 하는 공간으로 무리하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심지어 맥과이어는 탈압박에 능하지 못한 선수죠. 그래서 데야의 패스가 굉장히 안 좋았고, 여기서 맥과이어가 볼을 잡을 때 세비야의 압박을 이미 받고 있다 보니까 맥과이어가 여기서 당황을 해서 라멜라에게 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 당연히 결정적인 실점 위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엘네시리가 너무나 쉽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이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세비야가 그냥 단순하게 전방으로 볼을 걷어낸 장면이었거든요. 정말 이거 아무런 장면도 아니죠. 그런데 맥과이어가 뛰어 들어가면서 데야 쪽을 봐요. 근데 데야가 나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엘네시리가 계속 뛰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맥과이어가 또 당황을 합니다. 데야가 어설프게 나오니까 맥과이어가 또 엘네시리에게 부담을 느껴서 볼 처리를 애매하게 또 하죠. 그러면서 데야가 또 골대를 비우고 나온 것처럼 또 됐어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맥과이어도 불안하고 린델로프도 불안하고 데야도 불안하고 심지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달로와 완비사카도 불안해요. 이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면은 아까 데야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맥과이어가 볼을 잡을 때 앞쪽에 카세미르가 있어요. 근데 카세미르가 이미 세비야의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맥과이어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카세미르에게 굳이 패스를 주죠. 근데 카세미르도 탈압박에 능한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카세미르가 볼을 잡았을 때 세비야의 선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압박을 당하니까 카세미르가 여기서 또 당황을 해서 볼 처리를 되게 어설프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카세미르의 패스가 세비야에게 끊기면서 맨유가 또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뭐 데야, 카세미르, 맥과이어, 린델로프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맨유의 후방 빌드업은 굉장히 어설펐다. 그리고 이 어설픈 후방 빌드업은 결과적으로 이 맨유에 빠진 선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그런 결과물이다. 세 번째 득점 장면도 보세요. 린델로프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이 패스가 원래는 반대편으로 전환되는 패스였죠. 근데 패스가 또 잘못 맞아서 세비야에게 끊깁니다. 심지어 라인을 엄청나게 올린 상황이었는데 린델로프의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여기서 세비야가 볼을 끊어냈어요. 끊어낸 다음에 세비야가 그냥 볼을 걷어냈습니다. 맨유의 뒷공간으로.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단순하게 걷어냈는데 데야가 올라와서 아무런 상황도 아닌데 볼을 잘못 걷어내서 엘네시리에게 패스를 하죠. 데야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엘네시리에게 거의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엘네시리는 뭐 당연히 볼을 받아서 비어있는 골대에 너무 편안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었죠. 테나흐 감독이 추구하는 후방 빌드업이 아예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공백이 심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테나흐가 열심히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전반전에는 아예 빌드업이 안 되니까 모든 선수를 위로 올립니다. 자비처 올리고요. 달로도 중앙으로 들어왔는데 달로가 빌드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달로도 올려요. 그리고 카세미르도 빌드업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니까 카세미르도 올립니다. 그리고 에릭센만 내려와요. 그래서 에릭센이 후방으로 내려와서 에릭센이 볼을 받은 다음에 앞쪽으로 그냥 패스를 건네줘라. 그래서 이게 사실 궁여지책으로 나온 전략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에릭센이 수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카세미르까지 올라가면 에릭센이 수비를 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빌드업이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에릭센이 내려가고요. 카세미르와 자비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위쪽에 후방 빌드업 어차피 안 되니까 에릭센이 볼을 받아서 앞으로 그냥 롱패스를 뿌려줘라. 이 전략까지 나왔어요. 근데 자비처와 카세미르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에릭센 쪽에서 수비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에릭센이 수비 라인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비야가 공격을 전개할 때 에릭센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에릭센이 수비적인 부분이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세비야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라멜라가 이 앞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에릭센이 못 따라가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세비야가 패스를 전개하고 수비 라인 앞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후방 빌드업이 안 되니까 에릭센을 내려쓰고 카세미르를 올렸을 정도로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축구를 할 정도로 오늘 맨유가 후방 빌드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경기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후반전에는 루크쇼와 레시포드 이런 주전 자원들이 들어갔지만 이 선수들도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경기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지 않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세비야에게 사실은 맨유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많이 밀리고 경기 결과도 3대0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경기다. 맨유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로파리그를 떨어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맨유는 지금 유로파리그를 우승해서 챔피언스리그를 가는 것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4등에 들어서 챔피언스를 가는 게 더 지금 쉽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이번 시즌에 테나야 감독이 성적을 잘 챙겨서 리그컵, FA컵, 유로파리그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까지 요 4개의 대회를 병행하고 있었죠. 리그컵은 우승을 했고 FA컵 살아있고 유로파리그 지금 8강전. 근데 맨유의 스쿼드는 4개의 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두텁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리버풀전 7대0 그리고 오늘 경기 세비야전 3대0 이렇게 무너지는 경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경기가 이제 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권 싸움을 하는데 나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늘 유로파리그를 떨어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고, 세비야는 지금 라리가에서 마요르카보다 순위가 떨어져 있는 13위입니다. 세비야는 챔피언스리그에 가려면 무조건 유로파리그를 우승해야 돼요. 그래서 세비야 입장에서는 유로파에 이번 시즌 올인을 해야 되는데 세비야가 오늘 경기도 승리를 하면서 유로파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을 또 증명했으니까 세비야는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또다시 한번 우승을 노리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